어제 대구에서 열린 영남권 5개 시도지사 협의회에서 공동 합의문이 나왔습니다. 자세한 내용과 앞으로의 과제 알아봅니다. 일주일 전 구제역이 발생했던 의성의 돼지 농장에서 또다시 구제역 의심축이 발견돼 추가 예방접종이 시급합니다. 월성 1호기의 수명 연장을 두고 민간 전문가와 함께 정치권이 대국민 공청회를 열고 월성 1호기의 안전성에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블랙박스 보급 확대로 공익신고가 늘면서 경찰의 적발이 안 되더라도 교통법규 위반으로 처벌받는 일이 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월 20일 화요일 아침 대구 MBC 뉴스투데이입니다. 절기상 대한인 오늘 아침에는 반짝 춥지만 한낮에는 어제만큼 기온이 오르겠습니다. 오후부터는 구름이 많아지겠고 내일 늦은 오후에는 비가 내릴 것으로 전망됩니다. 자세한 날씨 정미옥 기상캐스터입니다. 오늘은 겨울의 마지막 절기 대한입니다. 하늘은 맑지만 밤사이 기온이 내려가면서 반짝 추위가 찾아왔는데요. 대부분 영상권을 보였던 어제와는 다르게 대구의 현재 기온은 영하 2.1도, 안동은 영하 5.9도까지 떨어지며 어제 같은 시각보다 6에서 7도가량 기온이 내려가 있는 상태입니다. 하지만 한낮에는 대한이라는 말이 무색할 만큼 기온이 오르겠는데요. 대구의 낮 최고 기온 8도까지 오르겠고요. 안동 6도까지 오르며 평년 기온을 살짝 웃돌겠습니다. 이후로도 당분간 보시는 것처럼 큰 추위는 없겠습니다. 다만 내일 늦은 오후부터는 비가 내리기 시작해 점차 전 지역으로 확대가 되겠는데요. 목요일 낮까지는 곳에 따라 비나 눈이 올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날씨였습니다. 남북권 신공항 건설 방향을 놓고 첨예한 대립을 빚어온 영남권 5개 시도가 신공항 조사 용역을 정부에 맡기자는데 극적인 합의를 했습니다. 그동안 지지부진했던 신공항 건설 추진도 탄력을 받게 됐습니다. 박재형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대구와 경북, 부산과 경남, 울산, 영남권 5개 시도지사들은 격론을 벌인 끝에 신공항의 성격과 규모, 기능 등 사전 타당성 검토 용역에 관한 사항을 정부가 외국 전문기관에 의뢰해서 결정하도록 하는 데 뜻을 모았습니다. 이 신공항 문제는 우리 영남권의 발전을 위해서 반드시 꼭 추진되어서 결론을 내어야 하는 수건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정부가 용역 발주를 조속히 추진하도록 하고 용역 기간은 1년을 넘지 않도록 명시했습니다. 지난해 10월 정부의 입지조사 결과를 수용하기로 5개 시도가 합의한 뒤 부산의 독자 행보로 빚어진 갈등이 일단락된 셈입니다. 객관적인 용역기관의 그 평가 기준과 평가를 맡김으로 해서 객관성을 확보했다고 봅니다. 이와 함께 신공항 사전 타당성 검토 용역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정부에 적극적으로 협조하기로 했습니다. 지역 갈등을 부추기지 않도록 유치 경쟁도 하지 않기로 약속했습니다. 영남권 모두가 상생 발전하는 그런 기틀을 다지는 중요한 계기가 되었고 그 계기를 만드는 소중한 합의를 오늘 만들어냈습니다. 5개 시도민의 간절한 염원에 맞춰서 이루어지리라고 확신을 합니다. 일단 합의를 해주셔서 정부 국제공항 추진에 탄력이 붙게 되었습니다. 이 같은 극적인 합의는 가덕도 신공항을 줄기차게 고집해온 서병수 부산시장의 정치적인 입장을 고려하고 남북권 신공항이 백지화되지 않도록 절충한 결과로 분석됩니다. 영남권 5개 시도지사가 기존의 안보다 진일보한 합의안을 극적으로 이끌어내면서 이제 신공항 건설은 정부의 몫으로 넘어갔습니다. MBC 뉴스 박재영입니다. 네, 이처럼 영남권 5개 시도 합의가 이루어짐에 따라 남북권 신공항 사전 타당성 검토 용역 시행도 곧바로 이루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앞으로의 진행 절차와 과제는 무엇인지 계속해서 이상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영남권 5개 시도가 이룬 극적인 합의는 밀양과 부산 가덕도를 염두에 둔 과열 경쟁으로 자칫 공멸할 수 있다는 위기의식에서 비롯된 대승적 결단이라는 게 시도지사의 설명입니다. 사전 타당성 검토 용역을 수행할 주체로 외국 전문기관을 명시한 이유도 같은 맥락입니다. 국내 용역기관들을 선정할 경우에는 정치적 이해관계에 휘둘릴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객관성과 공정성을 기하기 위해서는 국내 정치로부터 좀 자유로운 그러한
전문기관에 맡기는 게 옳다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정부가 요구한 시도간 합의가 이루어짐에 따라 그동안 지지부진했던 신공항 관련 절차도 정부가 주도해 속도를 내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신공항 사전 타당성 검토 용역이 가시화됨에 따라 대구 경북은 철저한 모니터링을 통해 용역이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하는데 주력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향후 이뤄질 용역에서는 공정하고 객관적인 입지 선정 기준을 세우는 작업이 가장 중요하며 대구 경북은 복수의 기관이 그 기준을 검증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좀 더 철저하게 저는 컨트롤해야 된다. 저 그래 보고 그런 용역을 주되 우리 지역에 추천하는 그런 전문가를 통해서 저는 감시 컨트롤 타고 필요하다. 용역기관 선정과 용역 진행이 빠르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선거를 감안한 정치적 입김이 작용하지 않도록 하는 데에도 신경을 써야 합니다. 가능하면은 총선 전에 결정이 돼서 발표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방침입니다. 갈등과 논란을 넘어서 새로운 국면에 접어든 남북간 신공항 건설. 실질적인 입지 선정 경쟁은 지금부터입니다. MBC 뉴스 이상원입니다. 어제 열린 영남권 시도지사 협의회에서는 이 밖에도 수도권 규제 완화와 지방 분권 등에 대해서도 공동 합의를 했습니다. 협의회는 정부의 수도권 규제 완화의 우려를 표하면서 지방 발전을 위한 획기적인 대책을 마련한 이후 수도권 규제 완화 대책을 논의할 것을 촉구하고 공동 대응하기로 했습니다. 이 밖에 실질적인 지방 분권 실현과 영남권 지역 연계 관광 상품 발굴, 영남권 경제 공동체 활성화 등에도 함께 노력하기로 했습니다. 올해 처음으로 대구 장조경제혁신센터 운영 방안을 논의할 대구 장조경제협의회가 오늘 오전 장조경제혁신센터에서 열립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참여기관의 지원사업, 연구장비, 기술 등을 창업기업과 연계해주는 혁신지원 코디네이터 사업과 사업 참여자들 간 혁신 정보를 공유하는 종합정보 포털 시스템 구축 사업 등을 논의합니다. 또 장조혁신센터 운영 추진 상황과 분과위원회 운영 계획도 의견을 교환할 예정입니다. 일주일 전 구제역이 발생했던 의성 지역의 돼지 농장에서 또다시 구제역 의심축이 발견돼 추가 매몰 조치가 취해졌습니다. 새끼 돼지뿐 아니라 어미 돼지에서도 의심 증상이 나오고 있어 추가 예방 접종이 시급해 보입니다. 이호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13일 구제역 증상으로 4,400여 마리를 매몰한 의성군 금성면의 한 돼지 사육 농가. 일주일 만에 이 농장 13마리의 돼지에서 또다시 의심 증상이 나타나 나머지 자돈 2,150마리가 추가로 매몰됐습니다. 방역당국은 면역력이 약한 개체를 중심으로 추가 증상이 나타남에 따라 모돈을 제외한 전 농장의 돼지를 매몰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습니다. 육성 비육돈사는 전체적으로 이제 돈사가 꼭 총 8개 방이 있는데 그중에 2개 방에서 나왔기 때문에 전체가 오염됐다고 보고 전체를 다 살처분할 계획을 가지고 지금 살처분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 농장에는 현재 모돈 670마리만 남아있지만 이 가운데 한 마리도 의심 증상으로 매몰되면서 확산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원래 2번 예방접종으로 면역력을 갖춘 것으로 알려진 어미돼지마저 구제역 증상을 보인 것은 더 큰 문제로 여겨집니다. 어미돼지는 생후 8주에서 12주에 1차 접종한 뒤 분만하기 한 달 전에 추가 접종을 하고 출산 때마다 재접종하면서 면역력이 높은 것으로 전문가들은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초산도는 구제역에 걸릴 가능성이 있어 종돈 선발 이후 추가 접종이 시급합니다. 초산도일 경우에는 70일에서 이제 새끼를 가지고 분만 전 4주 전에 예방접종을 맞을 때까지 기간이 5, 6개월 정도 이제 걸립니다. 이제 그 가운데 이제 면역 수준이 떨어진 가운데서 이제 그런 초산돈 위주로 지금 발병이 되는 거 아니냐 그렇게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방역 당국은 차단 방역과 추가 백신 접종만이 구제역 확산을 막을 수 있다며 양돈 농가에 철저한 방역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호영입니다. 중소기업진흥공단 경북지역본부가 중소기업의 해외 진출을 돕는 수출 인큐베이터 입주기업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중소기업진흥공단의 수출 인큐베이터는 해외 시장 진출을 희망하는 중소기업에 독립된 사무공간과 해외 현지 마케팅, 법률과 시장 정보 등을 제공하는 것으로 미국과 중국 등 해외 12개 나라에 20개 교육 거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수출 인큐베이터 입주 자격은 제조업 비중이 30%가 넘거나 서비스와 도매업에 종사하는 중소기업이면 가능합니다. 대구와 경북 지역의 대학들이 올해 등록금을 잇따라 동결하고 있습니다. 경일대학교는 지난해 등록금을 0.5% 내린 데 이어서 올해는 동결을 결정해 7년 연속으로 등록금을 올리지 않기로 했습니다. 동양대와 대구과학대는 7년 연속, 수성대는 4년 연속으로 등록금을 올리지 않기로 했습니다. 앞서 경북대학교도 올해 등록금 동결을 발표하는 등 지역 대학마다 등록금 동결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경남 남해에서 전지훈련을 펼치고 있는 프로축구 대구FC가 선수단 구성을 마무리했습니다. 지난 주말 새로운 외국인 선수로 팔레스타인 출신 에데르와 브라질에서 온 세르징요를 영입한 대구FC는 21세 이하 대표팀 출신의 미드필더 김한솔과 공석이었던 골키퍼 코치로 K리그 스타 플레이어 출신인 이용발 코치를 영입했습니다. 코치진과 신인, 외국인 선수 구성을 마친 대구FC는 다음 달 1일 지중해 키프러스로 이동해서 본격적으로 경기 감각을 끌어올릴 계획입니다. 지난주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월성 1호기의 수명 연장에 대해 첫 심의를 열면서 안전성에 대한 관심이 높은데요. 안전성 검증에 참여한 민간 전문가들과 학계, 정치권이 대국민 공청회를 열고 월성 1호기의 안전성에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장성훈 기자입니다. 박근혜 대통령의 공약사항으로 추진된 월성 1호기 스트레스 테스트의 민간 검증단장을 맡아온 김현민 교수. 김 교수는 민간 검증단이 왜 월성 1호기 수명 연장에 반대하는지 조목조목 설명했습니다. 우선 불가항력적인 지진에 대한 대비가 너무 안이하고 원전 테러에 대해서도 사실상 무대책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양산단청, 울산단청, 그다음에 서시마 쪽에도 단청이 있습니다. 서시마 쪽에 있는 단청, 이런 것들이 지금 빠진 상태에서 평가돼서 좀 보수적으로 평가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앞으로 원전 사고가 일어날 수 있는 가장 큰 것이 아마 테러에 의해서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원자력 안전위원회에서 만든 가이드라인에는 이런 부분은 들어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들어있지 않으니까 한수원에서도 평가를 하지 않았고, 또 안전성 평가와 안전관리 능력 면에서 한수원의 한계가 확인됐다고 말했습니다. 대부분 어려운 부분들은 외주를 줘가지고 평가를 한 부분도 많고요. 그래서 스스로 사고가 일어났을 때 그분들을 모셔야만 해결할 수 있는 부분들이 많아요. 학계와 정치권에서도 월성 1호기의 안전성 검증은 신뢰할 수준이 못 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사고가 발생했을 때 아까 작업자가 72시간 동안 버틸 수 있는 작업 부하를 갖다가 평가할 수 있는 방법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실제로 굉장히 중요한 사항인데도 만년빈도의 극한 상황을 다 고려하기보다는 굉장히 안전한 경로의 시나리오만을 상정했었기 때문에 월성 1호기 스트레스 테스트 민간 검증단이 지적한 이런 32가지 개선 사항은 지난주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첫 심의에서도 심도 있게 다뤄져 앞으로 있을 심의와 의결 과정 전반에서 핵심 쟁점이 될 전망입니다. MBC 뉴스 장성훈입니다. 대구지방법원 제5형사단독은 납품업체들로부터 돈을 받아 챙긴 혐의로 기소된 발전 부품업체 직원 47살 허 모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추징금 1억 1,5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허 씨는 2010년부터 지난해 10월까지 3개 하청업체와 대리점 관계자로부터 우월적인 지위를 이용해서 1억 1,500만 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경상북도가 지난해 도내 3,880곳의 대기 수질 환경 오염물질 배출업소를 점검해서 환경법을 위반한 307곳을 적발했습니다. 유형별로는 무허가 미신고가 48곳, 대기 및 폐수 무단방류 17곳, 배출 허용 기준 초과 71곳, 변경 신고 미행, 서류 작성 부적정 등 기타 171곳입니다. 지역별로는 포항이 55곳, 경주 40곳, 칠곡 31곳, 구미 23곳 등 산업단지 및 기계업체가 집중된 지역에 위반업소가 많았습니다.
운전을 하다가 경찰이나 단속 카메라에 적발되지도 않았는데 교통법규 위반으로 처벌받는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4년 전부터 도입된 공익신고 제도 때문인데요. 차량용 블랙박스의 대중화로 시민 누구나 교통경찰이 되고 있습니다. 도성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한 달 전 대구에서 만취 상태의 50대 운전자가 뺑소니를 치고 도망가다 덜미를 잡혔습니다. 블랙박스로 촬영하며 경찰에 신고한 택시기사 덕분이었습니다. 이리저리 차선을 바꾸고 급정거를 하는 난폭운전에서부터 중앙선을 침범한 불법 유턴과 신호위반에 무리한 끼어들기까지 모두 경찰관이나 단속 카메라가 아닌 시민들이 블랙박스 영상을 신고한 건데 이런 교통법규 위반 공익신고가 크게 늘고 있습니다. 대구에서 지난 2012년 12,000여 건이던 공익신고는 2년 만에 3만 건을 넘어 2배 이상 급증했고 경북도 지난해 14,000건을 넘었습니다. 법규 위반 차에 당한 한 시민은 2년 동안 1,000건 넘는 신고를 하기도 했습니다. 위반 차량들이 자꾸 줄고 교통 문화가 이제 점점 좀 선진화돼가는 이런 것을 이제 보면서 한편으로는 또 자부심도 느끼고. 신고 포상금 등의 대가가 없지만 국민신문고나 경찰청 홈페이지에는 신고가 줄을 잇고 있어 경찰도 버거워할 정도입니다. 이 스마트폰이나 그 차량용 블랙박스가 대중화됨으로 인해서 위반 행위를 쉽게 촬영할 수 있는 게 원인입니다.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그런 정책이 앞으로 필요하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감정적인 보복 신고와 판독이 힘든 영상 신고 탓에 엉뚱한 사람이 골탕을 먹고 경찰력이 낭비되는 등 일부 부작용도 있습니다. 경찰은 그동안 인력의 한계 등으로 잡아내지 못했던 교통법규 위반을 줄이는데 큰 효과가 있다고 보고 인센티브 도입 등 보완책 마련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도성진입니다. 경상북도 선거관리위원회가 오는 3월 11일 실시하는 제1회 전국 동시조합장 선거를 앞두고 오늘부터 이달 28일까지 입후보 안내 설명회를 엽니다. 오늘 예천군을 시작으로 모레 영천과 문경, 청송, 울릉도 등 경북도 내 24개 시군구 위원회별로 개최하고 농협과 수협, 산림조합장 선거에 출마할 입후보 예정자를 대상으로 후보자 등록 절차와 선거운동 방법, 선거법 위반 사례 등을 전달합니다. 한편 조합장 선거 후보 등록 기간은 다음 달 24일부터 이틀 동안이고 선거운동은 후보 등록 다음 날인 26일부터 선거 전날인 3월 10일까지 할 수 있습니다. 경북대학교와 삼성전자는 모바일 분야 리더 양성을 위한 모바일공학기계학과 제2기 운영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올해로 설립 5년째를 맞이한 경북대 모바일공학과는 삼성전자 취업 보장형 기계학과로 삼성전자의 취업이 보장되고 4년 동안 등록금 전액이 지원됩니다. 이번 협약으로 경북대는 모바일공학과 운영에 필요한 강의실과 실험실 등 교육 환경을 제공하고 삼성전자는 학과 운영에 필요한 교육 경비를 지원합니다. 다음은 희망 2015 나눔 캠페인에 성금을 보내주신 분들입니다. 청도군 화양읍 신봉리 남경로회원 1동 10만 원, 경산시 서부 1동에서 부영 1차 아파트 분여 회원들이 10만 원, 경산시 옥곡 1동 경로당 회원들이 5만 원, 경산시 서부 1동 여성 자율방범대 회원들께서 20만 원, 경산시 서부 1동에서 서부파출소 자율방범대 회원들 그리고 바르게살기위원회 회원들께서 20만 원, 경산시 암양면 세익 로얄아파트 경로당 회원들께서도 20만 원, 경산시 암양면 인안 1, 2 경로당 회원 1동 10만 원을 보내주셨습니다. 역시 경산시 암양면 윤성 3차 아파트 경로당 회원들께서 10만 원, 당리리 아랫마을 경로당 회원들께서 20만 원, 가일리 주민 1동 또 신대 2리 경로당 회원들께서도 각각 20만 원을 보내주셨습니다.
겨울의 마지막 절기 대한입니다. 하늘은 맑지만 밤사이 기온이 내려가면서 반짝 추위가 찾아왔는데요. 대부분적 영상권을 보였던 어제와는 다르게 대구의 현재 기온 영하 2.1도, 안동은 영하 5.9도로 어제 같은 시각보다 6에서 7도가량 기온이 내려가는 상태입니다. 하지만 한낮에는 대한이라는 말이 무색할 정도로 기온이 오르겠는데요. 한낮 기온 대구가 8도까지 오르겠고요. 안동은 6도까지 오르는 등 평년 기온을 살짝 웃돌며 비교적 온화한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현재 대체로 하늘은 맑지만 점차 고기압의 가장자리에 들면서 구름의 양이 많아지겠습니다. 또 미세먼지 농도는 보통 수준을 유지하겠습니다. 자세한 지역별 날씨입니다. 대구는 현재 영하 2도, 청도는 영하 7도까지 내려가 있고요. 문경과 상주, 구미는 현재 영하 4도 보이고 있지만 한낮에는 5도를 웃돌겠습니다. 북부 지역 봉화의 현재 기온 영하 11도, 낮 동안에는 5도까지 오르겠고요. 경북 동해안 지역 한낮에는 8도 안팎을 보이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0.5에서 2m로 일겠습니다. 당분간 큰 추위는 없겠지만 내일 늦은 오후부터는 비가 내리기 시작해 점차 전 지역으로 확대가 되겠는데요. 이 목요일 낮까지는 곳에 따라 비나 눈이 올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날씨였습니다.